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 날 0.59% 살짝 반등이 나와주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도 $400 지켜주는 선에서 마감이 돼줬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시작되는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프리장이긴 한데 0.5%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번 주가 테슬라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400 지켜주냐 마냐 이 싸움이었는데 한번 목요일날 이탈되고 금요일날은 그래도 밑에 꼬리 만들어주면서 급하게 올려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가가 이제 빠졌다 보니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공략해야 되는 자리까지는 왔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 이 390불의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왔을 때 매수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변치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찍어주고 이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제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더 덧붙여 드리기도 했는데 막상 이 박스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매수하기가 약간 꺼릴 수도 있다. 이게 지수가 꺾이는 시점에서 테슬라도 같이 내려올 거다 보니까 이제 막상 내려오면 매수가 좀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남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극복을 하셔야 되는 게 결국에 이 투자 심리에 역행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이 박스권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투자 심리, 이 투심이 약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공략을 하셔야 이제 큰 수익을 또 챙기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을 동일해요,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도 테슬라 충분히 이 저점 매수로 공략할 만한 자리에 왔으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연말이랑 내년 초까지도 이 테슬라가 주가 상승이 나올 만한 재료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나스닥 지수 차트를 봤을 때 밑에 꼬리가 굉장히 길죠. 그만큼 저점 매수세가 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4,900포인트 제가 여기를 중요하게 봤는데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 매수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지 밑에 이제 꼬리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약간 이 추세 추종 매매 전략에서는 어긋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딱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로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런 식으로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빅스 지수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빅스 지수가 이 18포인트 딱 요 자리인데 여기 자리가 웬만하면 이탈이 나와줘야 좋다라고 전달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무려 4포인트 올려주면서 22포인트까지 이렇게 단숨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여기서 22포인트 돌파 못하고 이 전고 라인이거든요. 이 전고 라인 돌파 못하고 밑으로 꺾이다 보니까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미국 증시가 강세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또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좀 방향성이 잡힌 다음에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테슬라 뭐 추가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괜찮은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는 조금 힘들었는데 11월 말일쯤이나 12월 달에는 그래도 강세가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 미국의 채권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결국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약간 압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대형 펀드 자금 쪽이 약간 손절매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 시장 압력을 받아가지고 더군다나 이 12월 달에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간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펀드 자금 쪽에서 대량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소폭 이렇게 좀 내려앉긴 했는데 지금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미국채 10년 만기 채권 가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권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랑 역상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주식시장이 좀 좋았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좋다가 23년도에 한번 바닥을 찍었습니다. 23년도에서 한 24년도 정도에. 그럼 여기 이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를 생각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금리가 다시 이제 내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주식시장이 조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대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는 결국에 이 삼각수렴 패턴 안에서 이 저항 라인 돌파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금리가 이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생각을 하는 건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 있는 자리다.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하시던 국내 주식을 하시던 단기적으로 이 추가 매수를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공략을 하셔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미국의 CPI가 10월 달 거죠. 10월 달 기준의 CPI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습니다. 미국에 이제 셧다운이 됐을 때 이때 지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셧다운 해제가 되긴 했는데 이 10월 CPI가 계산되는 시점에서 셧다운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는 10월달 CPI 아예 그냥 계산하지 말고 다음 달에 발표되는 이제 9월달 고용지표를 보자. 이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다음 주까지는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장세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여러분들. 이 AI 랠리가 지속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19일날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이 미국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이제 5조 달러를 돌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6조 달러로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또 눈여겨 보셔야 되시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11월 19일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최근 분기 이 8월에서 10월 달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AI 버블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실적이 이 AI 랠리 지속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시장 기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 젠슨 황 CEO가 최신 AI 칩 수요가 미쳤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수요 강세에 힘입어서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시티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최근 분기 매출이 568억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망치가 이제 한 546억 달러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이 목표 주가를 210달러에서 220달러까지 상승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는 210달러에서 240달러까지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 이런 주요 증권사 중에서도 실적 강세를 반영을 해서 265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켜보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자와 시장이 주목하는 점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에요. 데이터 센터 매출과 수주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 서버 투자 증가로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은 최근 분기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111% 성장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게임이랑 이 프로페셔널,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자동차 부분도 각각 이제 14%에서 많게는 72%까지 이 고성장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3분기 주당 순이익이 EPS인데 전년 대비 54% 증가를 해서 1.25달러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57% 성장을 하면서 547억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 이 미국 증시의 강세가 다시 한번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CPI가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챙겨놓고 지켜보자라는 분위기를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게 AI가 이제 거품이 아니구나. AI가 실제로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구나. 이걸 이제 시장에서 확인해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증시의 우상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뉴욕 증시의 벤치마크로 불려지고 있는 이 S&P 500 지수가 내년에는 7,500포인트까지 간다,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UBS 쪽에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UBS 글로벌 이 리서치 총괄은 26년까지 약 14%의 기업 이익 성장에 힘입어서 7,5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 가운데 약 절반 수준의 성장이 이 기술주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망으로 보면은 S&P 500이 이제 최근 종가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최소한 12%에서 한 18%까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최근 이제 AI 관련주 밸류에이션 논란이 시장의 압박을 좀 받았거든요.
기술 중심의 강세장이 앞으로도 이어지고 사상 최고치 경신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이미 S&P 500은 15%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2분기 이후부터를 이제 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26년도입니다. 내년 2분기가 이제 성장세가 본격 확대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 조정을 거치고 나면 이 고품질의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단기 조정은 내년 2분기가 되기 이전에 단기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낙관론적인 얘기보다는 이런 부정 섞인 얘기도 가끔씩 들려오고 있거든요. 26년도 2분기는 아니고 하반기입니다. 내년 하반기니까 좀 많이 남았죠. 내년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미국의 달러, 그리고 이 미국 국채, 이게 안전자산의 위상이 일부 약화될 수 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미 국채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는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거. 아니면 이제 금리가 이제 동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 시장에 먼저 약간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미국, 이 테슬라가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가 또 중국에서 얼만큼 소비되는지에 따라서도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이 요즘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미국 내 전기차 공장주요 공급사들에게 중국산 부품을 전면적으로 제외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1년에서 2년 안에 모든 부품을 비중국산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같은 이제 디차이나라고 하거든요. 이 디차이나 조치는 미중 관계 악화에 관세 강화, 이런 지정 확정 리스크, 그리고 현지 투자 공급망 다변화 압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 사용을 중단했고요. 특히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이 CATL이 있죠. 이 공급이 끊기면서 미국 세액공제 대상도 좁아졌습니다. 대신 테슬라는 네바다에서 신규 배터리 공장을 짓고 내년 1분기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 대체 조치가 단순히 테슬라만의 결정이 아니라 미국 기업 전반의 추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테슬라의 주가 압력으로 또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다 보면 중국 쪽의 매출이 약간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다 보면 이미 중국 쪽은 꺾이고 있다 보니까 크게 뭐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켜봐야 되는 거는 이번에 4분기 때 발표되는 중국 쪽의 또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되면 테슬라가 급등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볼 때는 이번 4분기에는 중국 쪽의 실적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 이 빌 게이츠의 이제 테슬라 공매도에 대해서 최후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동안 테슬라에 회의적이었던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몇 년 전 기부 관련 논의를 하던 자리에서 자신이 테슬라 주식 이 숏 포지션을 투자하고 있음을 머스크에게 직접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일화를 보면은 게이츠가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약 5억 달러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했고 그 후에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손실이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까지 범위가 커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갈등의 일부 배경은 머스크가 이 게이츠가 환경보호 운운을 하면서 친환경 기업인 테슬라 성공에 반대하는 베팅을 하는 위성적인 행보라고 꾸짖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게이츠의 경우에는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테슬라 숏포지션을 보유를 부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숏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리고 2022년도면은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3년 정도 전에 이 머스크와의 문자 메시지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숏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한 만큼 숏포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장감도 지금 여전히 또 공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해드리면 이 빌 게이츠는 장기간 테슬라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다가 손실을 크게 입었습니다. 손실을 크게 입었고 그리고 머스크는 이제 주가 상승과 테슬라 미래 전망에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보택시랑 옵티머스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공공연히 이 빌 게이츠의 포지션 청산을 요구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대립적인 또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인정을 하고 손절을 할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테슬라의 이 주가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확인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로 보셨을 때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에 작년 12월 달의 고점 그리고 25년도 이제 9월 달에 여기 이제 매물대 많죠? 여기 이제 고점 라인을 연결을 하면 됩니다.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돌파가 나와주고 밟아주면서 올려준 것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바닥을 테스트하는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닥 테스트하고 여기서는 테스트 하다가 밑으로 쭉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오늘 돌파 시도가 다시 한번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맞고 빠졌거든요. 꼬리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올려주게 되면 이 선에 다시 한번 이 선을 넘어설 수 있는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웬만하면은 한 2, 3일 내에 이렇게 테스트가 나오다가 이렇게 넘어가주는 이런 패턴을 또 눈여겨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슬라 대응할 때 말씀을 드린 것도 확실히 밑으로 주가가 눌렸을 때 잡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추세 추종 대응할 때는 웬만하면 좀 안착하는 흐름을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트가 제가 볼 때는 베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그래도 이 추세 추종으로 봤을 때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 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흐름이 나와줄지 제가 같이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이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일단은 제가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번 주 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포함해서 엔비디아 실적까지 발표되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면서 확실하게 올라타줄 때 좀 늦게라도 테슬라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로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조건 검색식 여기 차트를 보셨을 때 매수 신호가 나오다가 여기선 신호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됐죠. 근데 여기서 이 하얀색 신호 매도 신호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매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딱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유 물량이 청산되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단기 물량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런 매수 신호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 매수 신호를 제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조건 검색식 무료로 전달을 드릴 때도 그냥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조건 검색시 자동으로 뜹니다. 자동으로 뜨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키움이나 NH 그리고 이제 이베스트 적용 가능하게 제가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여러분들 크게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조회수가 있습니다. 조회수 오른쪽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보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밑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구독자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테슬라 리포트 전달 2030년도 목표 주가 포함 밑에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연말 세력 매집주 공개, 구독자 간단 설문, 연말까지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1번 600달러 넘긴다, 2번 개미 털고 내년에 1000달러 간다, 3번 잘 모르겠다.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검색식이랑 이제 여러분들이 리포트 받아보실 연락처 있거든요. 여기 적으신 다음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10초 정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조건 검색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채널에 구독자 수를 늘릴 겸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챙겨드릴 겸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리포트 같이 전달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30년도입니다. 앞으로 5년 뒤에 테슬라가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리포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주가가 이제 1년봉 차트로 봤을 때 2020년도 이전에 테슬라가 영업이익 흑자내기 이전분에 이때 주가가 10달러였습니다. 여러분들 10달러에 위치했을 때 400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리포트를 작성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400달러면 여기거든요. 결국엔 목표가를 찍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차트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고점이고 저점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만한 자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멀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30년도 앞으로 5년 뒤에 테슬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목표 주가까지 같이 제시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리포트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심리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갖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리포트까지 전달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한 CPI 발표된 시점에서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다행히도 여러분들 주가는 조금 흔들리긴 했는데 이게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렇게 골이 깊으면 또 산도 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차트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중요한 소식이나 이 변곡점이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